먼저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건,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중에서 제가 문제 삼는 건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문제 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틀렸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 이건 이제 정영식, 조한창만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선고문, 결정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에게 200명의 가중 의결 정족수를 주는 이유는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의 중요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탄핵 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가중 의결 정족수를 둔 것이다. 그러니까 200명 의결 정족수를 두는 건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판사, 검사장 이런 사람들은, 검사들은 그냥 150명으로 두는데 대통령만 200명으로 두는 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뭐냐면 데모크라틱 레지티머시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 딱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판례들이나 해석들을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손으로 뽑혔는가가 중요한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이죠. 가장 많은 득표로 뽑힌 사람이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헌법상의 지위,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헌법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의 중요성, 국가 비상시에 외적의 침입이나 내란이 있을 때 비상대권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권한의 중요성이죠.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둔다. 이거를 전제로 깝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한다.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은 뭔 말이냐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선출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직접 선출했지만 대통령만큼 많은 숫자에 의해 선출되지는 않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청문회를 통해서 추천된 국무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다고 말합니다. 국무총리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만큼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권한 대행은 그래서 대통령만큼 온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만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사람들 말을 다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 권한대행자 같은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헌법을 보면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제적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틀렸냐? 틀렸다라고 딱 떨어져서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오토리티, 권위는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말해봐야 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 반론을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 반론도 있고, 이따 뒤에 보면 정영식과 조한창의 반론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론을 말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말할 때 국민의 표로 당선된 것, 그것을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표로 선출된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헌법은 뭘까요? 헌법도 역시 국민들의 표로,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약속입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혹은 대통령의 말을 듣는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법률입니다. 헌법과 법률도 잘 생각해 보면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원천이긴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무총리는 그래서 국무총리가 혹은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과하게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민주적 정당성이 과연 큰 차이가 있느냐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외적이 침입했을 때, 국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과 다른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 행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토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즉 권한대행도 대통령만큼 완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 버리면 당장 오늘 한덕수를 또 탄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한덕수를 또 150명으로 탄핵을 하는 상황 여러분 상상 가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또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또 한덕수 최상목을 올려냈듯이 150명으로 또 한덕수 탄핵, 저는 민주당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맘만 먹으면 며칠 안에. 이거 또 탄핵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버린 거죠. 우원식 면 세워주려고 잘못 판단했는데 150명 가지고 한덕수를 다시 또 파면하려고 또 탄핵 소추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걸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과의 경제전쟁을 하고 실제로 외적이 침입하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났을 때 대통령이 가지고 휘두르는 권한과 똑같은 권한을 휘둘러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잖아요. 헌법을 수호하고. 근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권과 똑같은 권리를 휘두를 수 없다고 말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예정된 기능과 과업만 수행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권한대행의 임무의 한계를 규정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적이 침입하면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 이상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 이상을 권한대행이 해야 합니다. 그때 만약에 권한대행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권한대행은 예정된 기능과 과업만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해버린 건 저는 헌법재판소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못 본 과도하게 우원식과 국회를 봐주려고 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의 침입과 국가 비상사태 때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것과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권한대행이. 그러려면 그만한 권한을 줘야 되는 거고 흔들지 못할 지위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회 체면 세워주려다가 권한대행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 못할 수도 있는 조건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그래가지고 일주일 안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한덕수 권한정지를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건데 제가 보기엔 헌법재판소가 부족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민주적 정당성을 대통령만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위, 스테이터스. 이 부분은 조금 인문학이나 근대의 역사, 근대 법의 역사를 유럽에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봤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걸 제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위. 원래 왕의 지위는 주권, 이거 주권과 관계되는 건데 통치권이라고 합시다. 지위는, 왕의 지위는 신이 보증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원래.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지위는 신이 보증해 주고 혈통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 유럽에서. 신이 보증해 주고 혈통으로 승계되던 게 지위입니다. 왕의 지위죠. 그런데 근대 법치국가에서는 지위라는 건 혈통, 신 이런 거 필요 없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만 지위가 보증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격으로서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에 써 있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면 그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면 그게 누구건 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건 그 자리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갖겠지만 민주적 정당성은 헌법 조문과 법률에 이미 물질화돼 가지고 많이 고정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위는 액팅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도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는 한, 그 안에 권한대행의 이름이 나오는 한,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나오는 한 대통령과 달라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도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먼저 말했던 근거인 권한대행이 비상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은 대통령과 똑같기 때문에 가져야 할 권한도 대통령과 똑같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많이 아쉬운 판단이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목을 찍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장 지금 민주당이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 버렸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일주일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 마흔역 임명 안 하면 탄핵해버릴 거야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떡하죠? 그런 여지를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여러분하고 저는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식으로 한번 비판을 해본 겁니다.